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실전 콘텐츠 준호플로의 취업 강의. 네,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3월 말 9월 말 멘탈 관리법. 진념으로 마지막에 웃기편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거 순서는 이 순서대로 제 강의 제작 요청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준호 폴로 유튜브랑 네이버에 쳐주시면 바로 구독 신청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거 저희 추천 강의 리스트고요. 바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3월 말, 9월 말 서류 발표가 이제 나는 시점이고요. 그 이전에 저희 구독자분들은 꼭 상반기, 하반기 때 무조건 합격을 해야 되니까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컨텐츠를. 어떻게? 제 경험을 바탕으로. 자, 이때 꼭 4월 말이랑 10월, 9월 말에, 말이 꼬이는데, 10월 초, 그리고 3월 말은 4월 초까지. 이 시기 때 서류가 하나씩 발표가 나기 시작합니다. 대기업들, 중요한 기업들. 3월 초에, 9월 초에 썼던 대기업들. 발표가 나는데요. 대부분 불합격합니다. 대부분. 좀 더 제 경험을 말씀해 드릴 건데요. 이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취업에 빨리 되느냐 안 되느냐의 당락이 결정이 됩니다. 철저히 경험에서 나온 거고요. 주변에서 많이 봤고요. 취업을 재수하고 있거나 삼수하고 있는 분들 분명히 이렇게 하고 있어서 떨어지는 겁니다. 자, 볼까요? 하수는 상반기, 하반기에 취업 준비해서 또 가야지. 상반기면 나 하반기 때 가야지. 하반기면 또 상반기 때 가야지. 이러고 있었다라던가 아니면 나 내년 해야지. 뭐 똑같은 말이죠. 그냥 나 내년에 해야지. 자, 3번. 잠깐 여행 갔다 와서 취업 준비해야지. 좀 쉬어야 되겠어. 4번 똑같은 말이에요. 아, 나 너무 고생했어. 조금 쉬었다가 다시 준비해야 되겠다. 자, 여러분들 뜨끔하시나요? 이러고 있으면 취업 절대로 안 됩니다. 취업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는 원하는 회사에 못 들어갑니다. 원하는 회사에. 중견기업, 중소기업 갈 건가요? 제 나중에 제작도 할 건데 회사는 첫 회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연봉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어디 가서 안 꿀리잖아요. 좋은 회사 들어가야 됩니다. 누구나 들어본 이름의 회사에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힘든 회사 생활 버틸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얘기까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각설이지만 제 연봉을 뭐 실제 노출은 안 하겠지만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IT 관리직인데 여기 업체분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업체분들이 있어요. 여기는 뭐 이제 중소기업이나 뭐 중견기업이겠죠. 네. 제가 이제 이 분들을 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연봉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IT 업계 엔지니어 분들이 그 처우가 좀 좋지가 않아서 정말 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뭐 이 정도? 많아야 이제 이 정도인데 근데 계속 맨날 야근하시고 맨날 뭐 요청하면 와야 되고 이게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일 겁니다. 이거 뭐 IT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대기업에 들어가란 말이 연봉은 똑같이 일을 해도 여기보다 일을 더 적게 합니다. 차라리 현실적으로 해도 제 연봉은 노출을 안 했지만 제가 이분한테 제 연봉을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렇게 저희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주시는데 자, 제가 저걸 말하는 게 아니라 첫 회사는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열심히 공부하셨고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으시고 그 역량이 있으신데 지금 3월 말 9월 말에 이 하수처럼 하고 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대기업 정규직으로 무조건 가야 된다. 공기업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또 취업 준비 안 한다. 그래도 힘들어도 버티면서 일한다.
첫 회사가 중요하다. 제가 이제 이거 관련된 강의를 제작할 거예요. 여러 가지 요소들 가지고. 자, 하수는 마지막. 제가 색깔도 이렇게 해놨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 더 준비해야 되겠다. 절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원하는 회사 못 가고요. 취업이 안 됩니다. 명심하세요. 재수란 늦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취업은 빨리 되어야 되고 빨리 자기가 가고 싶은 회사를 가야 돼요. 가고 싶은 산업의 회사를 가야 되고 그만큼 명확하게 자신이 가고 싶은 회사를 가야겠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된 건 없어요. 액션을 해야 된답니다. 액션을. 어떨 때 3월 말 9월 말 서류 발표가 불합격이 나도 따라하세요. 불합격이 나도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 더 준비해야겠다라고 하면 영원히 계속 준비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 설상가상으로 토익 준비를 하거나 목적성 없는 자격증을 따고 있다? 영원히 불합격입니다. 원하는 회사에 못 들어갑니다. 제가 말하는 불합격의 기준은 원하는 회사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갈 거면 가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이분들 요청만 하거든요. 현실입니다. 정말 저는 금융 쪽이지만 원하는 회사에 들어갔고요. 지금 만족해서 다니고 있고 더 이상의 회사, 금융 공기업만 노렸습니다. 더 이상 쓸 데가 없었어요. 제가 이직을 생각한 거는 금융 공기업밖에 없었습니다. 한국거래소나 산업은행이나 뭐 금융결제원이나 이런 데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3월 말 9월 말 서류 발표 때 불합격 멘탈 관리 꼭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고수는 어떻게 하냐? LI 또 지원할 회사 어디 없나? 내가 가기 싫어도 그냥 뭐 정성껏 써서 면접이라도 한번 봐봐야 되겠다. 뭐 되면 좋고 최종 되면 그때 결정하면 되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귀찮은가요? 나 너무 고생해서 좀 쉬어야 되나요? 평생 쉬게 될 수가 있습니다. 좀 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 쉬게 된다는 얘기는 회사를 2, 3년 다니다가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른 회사 이직을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요즘에 이거 운영을 하면서 생각보다 재직자 회사 다녔던 분들이 지원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희 스터디 이제 플러스 친구를 해가지고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놀랐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도 더 좋은 조건의 회사를 다니기 위해서 이직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이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첫 회사는 좋은 회사에 들어가야 된다. 제가 말하는 합격은 좋은 회사. 죄송합니다. 합격이다. 그러면 그런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고수처럼 행동해야 되는데 뭐다? 또 지원할 회사 어디 없나? 자, 따라하세요. 떨어져도 3월 말 9월 말 내 스펙이 안 돼서 자소서 열심히 썼는데도 떨어져도 더 자소서는 어떻게 개선해서 붙어야 될지 노력을 해보고 방법을 찾아내고 제 강의를 많이 듣고 제가 원하는 컨설팅을 받고 제가 요즘 많이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방향성을 계속 타겟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최종 면접에서 임원을 설득시킬까, 내 서류 통과하게끔 해서 최종 합격이 될까 라는 고민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면서 또 지원할 회사가 어디 없냐라고 하면서 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가기 싫어도 면접 기회라도 얻어서 그 면접을 가게 되면 경험을 해보게 되면 한 번, 두 번 이렇게 떨어져 보면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결국에 내가 마지막에 가고 싶은 대기업, 공채 때 그 마지막에 내 실력이 발휘가 되는 겁니다. 무조건 하반기를 가더라도 상반기 때 무조건 돼야 됩니다. 안 되더라도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하반기 때 되는 겁니다. 취업은 빨리 되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지금 했었던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빨리 됐던 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빨리 되어야 된다. 빨리 가서 일을 해봐야
나한테 맞는지를 알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싶은지 안다. 돈을 벌어봐야 연봉이 많이 받아야 좋은지 안다. 빨리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멘토님 저는 그냥 쉬고 싶은데 그냥 하반기 때 다시 준비하고 싶은데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되죠? 자, 제가 제 강의는 철저하게 제 경험이고 팩트만 얘기해요. 제가 느낀 것만 얘기하고 실전으로 했던 것만 얘기합니다. 따라오세요. 제가 설득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저의 9월 말 10월 초에 발표 났던 회사들입니다. 지금의 3월 말과 4월 초 이 시점인데요. 제가 이 강의를 왜 만들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이렇게 하지 말라고 미리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서류 발표 나면 멘탈들이 탈탈탈탈 털릴 텐데 그 시점에서 제 강의를 보고 내가 이렇게 액션을 취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도록 이 강의를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독자분들은 빨리 취업이 되길 원하니까요. 진심입니다. 자, 가셨죠? 이게 노란색이 붙은 거고요. 빨간색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웬만한 대기업들은 다 있죠. 누구나 들어봤으면 좋은 대기업들 더 많아요. 잘라서 이런 거예요. 다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이 불합격입니다. 여러분, 저요 나름 전공 살려서 군대도 갔다 왔고요. 인턴도 했었습니다. 자신만만했었어요. 제 결과입니다. 제가 딱 보통 수준의 스펙이었다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전 썼을 때 제 주변의 친구들은 다 붙었거든요. 하나 두 개는 어쩌다가 하나씩 붙었거든요. 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 난 떨어지지? 열심히 쓰는데 정성껏 썼는데 근데 그때 나는 제가 지금 컨설팅 하는 것처럼 계속 기업의 자소서를 쓰고 있었어요. 왜냐? 여러분들처럼 이 많은 기업에 다 쓰기 위해서 이끌려갔기 때문에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겁니다. 여름에 인턴을 한번 해본 거 가지고 자만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전화하면 되겠지 하고 기업 자소서 썼어요. 근데 웬걸? 기업 자소서다 보니까 기업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나에 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개인 컨설팅을 그런 거 많이 해드리는데요. 자, 결국에는 이 시점에 9월 말 이때 발표가 나면서 다 떨어지는 겁니다. 거의 초반에 대기업 4, 50개가 막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때 다른 데 안 쓰고 멘탈이 나가 있고 저를 이렇게 안 돌아보고 더 치열하게 어떻게 하면 회사에 붙을까를 고민 안 했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강의를 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정말 정성껏 썼어요. 한국은행도. 학점이 좋은지도 스펙이 좋지도 않은데 썼어요. 됐어요. 서류가. 근데 아쉽게 논술에서 떨어졌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저라면 한국은행 다시 지원할 준비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런 대로 준비를 해야 됐다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미리미리. 자, GS 리테일.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무조건 다 붙여주는 데입니다. 서류는. 인적성 보는 데라서. 한국절. 여기도 무조건 붙여주고 인적성 보는 거거든요. 아니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현대해운. 현대라고 해서 현대 계열사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름만 현대고 현대 그룹의 계열사가 아닌 회사의 해운이었어요. 그래서 안 갔습니다. 자,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자, 여러분들 이제 3월 말 4월 초 올 텐데요. 이런 상황에 와서도 흔들리지 말라고 지금 제가 계속 제 사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의 2013년도 하반기 9월 말 10월 초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는 진영과 끈기로 무조건 그 하반기 때 돼야 된다. 왠지 아세요? 아버지가 제가 집이랑 학교가 멀다고 제가 좀 지원 좀 해달라고 해서 학교 앞에 원룸을 얻었습니다. 고시 원룸을. 월세 아직도 기억해요. 40만 원. 미안했어요. 학비도 장학금도 못 받았는데 40만 원 받아가지고 어떻게든 돼야 됐습니다. 미안했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 제가 서류 쓴 거 얘기하지 않았나요? 17학점에 17학점 듣고 있었고요. 아침 10시서부터 새벽 3시까지 어머니한테 미안하니까. 아직도 그 삼성전자 간 친구 아는 동생이 있는데 걔랑 그 중앙도서관 24시간 하는 데서 맨날 새벽까지 자소서 썼습니다. 이때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물론 방향성이 잡히지 않은 자소서였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직장생활 5년차도 아니었고 진짜 기업이 원하는 건 모르지만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제가 지금 이 자소서들 보면은 지금 모든 사람이 떨어지고 있는 매력 없는 자소서, 기업 자소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컨설팅 받으시고요. 자, 이건 뭘까요? 이게 그 9월 말 10월 초에 불합격이 뜰 때, 글씨 잘 써서 잘 못 써서 그런데 불합격이 뜰 때 썼던 회사들입니다. 그때도 멘탈을 다시 부여잡고 나 무조건 돼야 되니까 중앙도서관 가서 취업 관련 책도 더 찾아보고 더 개선을 해서 어떻게 하면 붙지? 계속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계속 개선을 했습니다. 자소서를. 여기 있는 거 다 내용 다 달라요. 결국에는 그렇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지금 제가 컨설팅 하는 거에 더 지금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제가 어느 정도 지금 나이도 있고 회사 생활 하면서의 더 디테일하게 더 팩트 위주로 가지만 이때는 가까워지는 노력을 했고 그 가까워진 거에 대한 이 회사들이 인정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노란색이 다 붙은 것들인데요. 이건 아니고요. 지금 아까 상반기 했던 지금 이제 그 위에 더 되게 많거든요. 지금은 잘라서만 보여준 거예요. 위아래 되게도 많습니다. 이게 서류 붙은 회사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요. 이 회사 여기 이 회사 여기 뭐 지금 다니고 있는데 뭐 여기 여기 아까 앞에서 말했던 데보다 다 좋은 데들이거든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여기 최종까지 갔고요. 제가 써놨죠. 완전 가고 싶다라고. 여기도 상상도 못하고 좋은 회사입니다. 연봉 막 7천 넘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까지 하진 뭐하지만 대기업 상반기 아까 하반기 떨어졌을 때보다 이때보다 더 좋은 회사들의 서류가 됐고 최종도 갔고 여기는 최종까지 갔습니다. 다 학교까지 됐는데 여기 전주여서 안 갔고요. 여기도 갔고요. 다 갔어요. 면접을. 이제 이거 서류만 됐고요. 최종 됐고요. 최종 된 게 여기 다 몇 개 있습니다. 자, 여기 더 좋은 데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나요? 9월 말 시어초 때 다시 말하면 3월 말 상반기는 좀 적게 뜰 수 있어요. 3월 말 4월 초일 때 하반기 취업 준비해야지. 내년에 해야지. 여행 갔다 와서 취업 준비해야지. 나 너무 고생해서 좀 쉬어야 되겠다. 좀 잠깐 쉬어야 돼. 휴식기가 필요해. 나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 더 준비해야겠다. 언제까지 준비할 거예요? 언제까지? 제가 말했죠. 취업 시장에는 취업 준비라는 건 없다고. 취업생만 있을 뿐. 365일 취업을 계속 지원해야 된다고. 계속 트라이해야 된다고. 트라이하면서 계속 시행착오 경험해보고 피드백하고 365일간 내가 직무에서 어떻게 하면 임원을 감동시킬까를 고민하면서 계속 준비를 해야 된다고. 어떻게? 주도적으로. 저는 정말 실질적인 얘기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원하는 회사에 갈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현실이고 팩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카이 나오고 스펙 좋고 인성 좋고 인상 좋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원하는 회사, 현대자동차는 정말 좋은 회사 가시려면 끝까지 집중해야 됩니다. 면접 경험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지원했을 때 그 대기업의 최종 면접에서 나의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기 싫더라도 면접 기회라도 경험하세요. 왠지 아세요? 가고 싶은 회사에서 처음 면접 가면 떨리거든요. 완전 떨리거든요. 말도 못할 정도로. 경험 많이 하세요. 계속 지원하세요. 365일.
가기 싫은 회사도 지원하고요. 중견기업이라도 지원하세요. 그래야 저처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해결됐나요? 자기가 가고 싶은 직무회사는 다 쓰라는 겁니다. 다 쓰면서 이걸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3월 말 4, 5초 때 떨어지더라도 나 잠깐 쉬고 더 준비할 거야 라고 하지 말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지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나온 겁니다. 여기 대기업보다 더 좋은 회사들 많아요. 제 스펙으로 가지도 못할 회사들이 많다고요. 결국 해냈고요. 이걸 베이스로 더 좋은 회사를 노리게 됐습니다. 금융 공기업만. 자, 이상은 크게 가지고요. 그런 마인드로 준비해야 저 지금 회사 생활 만족하고 있거든요. 연봉도 만족하거든요. 자, 실질적으로 오픈은 못하겠지만 첫 회사에 만족합니다. 그리고 지금 회사에서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여기보다 다른 데가 그렇게 좋다고 판단 못하니까. 그 정도로 여기가 나쁘지 않고 괜찮으니까. 만족스러우니까. 더 좋아지니까. 됐나요? 첫 회사는 좋은 데 들어가야 되고 이런 3월 말 4월 초 9월 말 10월 초 때 앞에 말한 나 다시 또 준비해야지? 절대 하지 마세요. 원하는데 못 들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려 강조했습니다. 스펙 좋으면 그렇게 하시는데 그래도 하지 마세요. 스펙 좋아도 빨리 취업되려면 이렇게 하세요. 경험이고 팩트입니다. 자, 결론 내겠습니다. 3월 말 9월 말을 근성으로 버텨내시고요. 대기업 공채를 피해서 공고가 뜨는 대기업보다 더 좋고 대기업만한 알짜게 빼기 기업들이 나옵니다. 갑자기 막 현대차나 대기업 삼성전자 막 떨어졌다고 LG 떨어졌다고 에이씨 나 안 해. SK 떨어졌다고 안 해. 나 좀 쉬었다가 여행 갔다가 다시 토익 점수 좀 쌓고 해서 다음 상반기는 다시 노려야지. 영원히 상반기 하반기 준비할 겁니다. 영원히. 그러다가 중견기업 가시는 지금 취업 재수 3, 4 하고 신 분이 지금 다 그런 분들이에요. 자, 영원히 그럴 건가요? 제가 한 대로 해서 빨리 취업되실 건가요? 여러분 경험입니다. 저는 허무맹랑한 얘기 안 합니다. 경험이고 한 것 틀리 쌓여서 결정적일 때 실력이 나오게끔 해라. 그게 제 실전 가이드고요. 이렇게 3월 말 9월 말에 근성과 진념으로 버티셔서 계속 지원을 하셔서 마지막에 꼭 웃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준호플로의 바람입니다. 네, 강의 마치고요. 꼭 생각을 해보세요. 아,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지. 그렇게 하세요. 제가 여태까지 다른 강의 보셨으면은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라고. 알겠나요? 꼭 그렇게 해주시고 어느 직군이든 다 똑같아요. 아, 저는 제가 지원할 회사만 할 건데요. 그러다가 취업이 점점 늦어지는 겁니다. 빨리 돼야 됩니다. 취업은 빨리 돼야 돼요. 늦게 되면 안 돼요. 빨리 돼야 돼요. 빨리 되는 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네이버 유튜브 쳐주시고요. 강의가 좋아하셨으면 이제 이렇게 좋은 강의를 많이 빨간색 칠하는 걸 늘리기 위해서 제가 계속 이런 컨텐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 컨텐츠는 계속 진화할 거고요. 제가 이제 자기 회사 분석하는 자소서 분석 강의를 올리는데 정말 이제는 재무나 회계까지 계속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서 그 회사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파고 들어갈 겁니다. 제가 다시 이제 주식 관련된 공부도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원천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산업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예, 제가 강의 많이 추천 많이 해주시고 이거는 아까 순서 드렸던 대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준호플로를 꼭 구독 신청해 주세요. 구독은 목표격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